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제가 드디어 강의실을 마련했습니다. 가 아니고 특별히 제가 아는 분께 빌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찍고 뛰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호전의 솔루션과 독일의 반격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준비했었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영국은 고립되어 버립니다. 즉 말라 죽는다는 소리죠. 독일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두 가지의 곳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우선 바다에서도 전투를 치르고 하늘에서도 전투를 치릅니다. 바다에서는 유보트로, 하늘에서는 비행선으로 전투를 치르는데요. 우선 바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선 유보트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유보트가 뭐냐? 잠수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은 바다로부터 외부로부터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고립되어 말라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항공으로부터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다로 통한 바닷길로 물건을 받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들을 영국 앞 바다에 다 심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영국으로 상선이 들어오는 속도 격침시키는 것이 이 유보트의 임무였습니다. 즉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독일 유보트들이 실적을 올리던 와중에 아주 큰 대어를 낚아채게 되는데 이는 잠시 후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비행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선. 여러분, 우리한테 비행선은 사실 좀 생소합니다. 근데 모양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하늘 날아다니면서 광고한 애들 많이 보셨을 텐니다. 얘네들이 비행선입니다. 이 비행선의 독일의 시조가 누구냐? 페르디난트 폰 제펄린 백작이라는 보불전쟁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은퇴 이후 독일의 비행선 발전에 많은 큰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이 페르디난트 폰 제펄린 백작의 노력 덕에 독일은 비행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행선들을 이용하여 독일 군부는 1915년 5월 31일 영국의 심장 런던을 폭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폭격의 결과가 좀 미미했습니다. 7명이 사망했고 35명이 부상을 입는 정도였는데요. 그렇지만 대영 제국의 심장이 타격당했다는 정치적 상징성과 후방이 공격당했다는 영국의 압박감은 컸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영국은 즉각 방어용 전투기 100여 대를 긴급 배치했고 방공 포대 역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제펄린을 좀 잡았다 싶었을 때 뭐가 나오냐? 고타 폭격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고타 폭격기는 어지간한 비행기보다 높은 순항 고도와 빠른 속력 때문에 더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보면서 영국 국민들은 우리의 과거 대영제국의 위상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의 기술력은 어디로 갔는가를 외쳐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제 무언가를 보여주면 우리도 독일에 대항하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호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참호전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전차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탱크입니다. 근데 이 탱크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탱크가 되게 1급 군사기밀이었어요. 탱크 개발이. 그래서 처음에는 물탱크, 즉 워터 캐리어로 하려고 했는데 워터 캐리어 앞글자 따서 약자가 뭡니까? WC, 화장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워터 탱크로 바꾸게 되었고 그게 나중에 탱크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전차의 개발 과정은 스윈튼이라는 한 영국의 장교가 험지 주행 능력이 좋은 트랙터에 철판을 두르면은 참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그 탱크의 모양이 좀 신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탱크는 약간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일종의 평행사변형 같은 모양에 여기에 이렇게 대포가 달려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또 분류도 좀 재밌었는데 대포를 단 모델은 수컷, 기관총을 단 모델은 암컷이라고 했을 정도로 아직 탱크라는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가 부족하면 뭐합니까? 잘 써먹으면 되는데. 효과는 어땠냐? 효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독일군 입장에서 봐도 웬 저 쇳덩어리가 달려오는데 심지어 대포도 주고 있어요. 전투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독일은 어떻게 이 참호전을 극복하게 이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후티어 전술이라는 걸 개발합니다. 이는 약간 슐리펜 계획하고도 비슷한데요. 여러분, 슐리펜 계획이 뭐였습니까? 기동전이었죠. 이 후티어 전술도 역시나 기동전입니다. 이 기동전의 핵심은 뭐냐? 스톰트루퍼라는 일종의 특수부대를 활용하여 참호 여러 개를 점령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참호 하나를 점령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참호가 여러 겹으로 있는 방어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프랑스가 이 후티어 전술에 대항할 수 있는 종신 방어 전술, 그러니까 여러 겹의 방어선이 있으면 뒤에 큰 예비대를 놓고 대기한다. 이런 종신 방어 전술을 개발하면서 후티어 전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Alle Straßen enden, hört unser Weg nicht auf. Wohin wir uns auch wenden, die Zeit im Meeren auf. 제가 아까 유보트가 대여를 낚았다고 했잖아요. 그 대여가 뭐냐? 1915년 5월 7일 영국의 RMS 루시타니아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루시타니아호 침몰 사건은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 가장 큰 해상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루시타니아호는 타이타닉의 라이벌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매우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뭐 어때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미국인이 128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24명이 죽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국 국민의 손에 스크래치를 내면은 CIA를 보내고요. 만약에 그 자국 국민을 죽였다 하면 특수부대를 보낸다고 할 정도로 자국 국민들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의 국민을 124명이나 죽였다는 소리인데 미국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독일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너희 뭐 하는 짓이냐? 왜 죄 없는 우리 국민을 124명이나 죽이고 그러냐? 책임져라! 진상규명해라! 라고 했는데 독일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달라제의 허튼 수작에 놀아날 사람으로 보이요. 이런 대답을 들은 미국은 나 참는다, 딱 기다려, 이번에만 참는다 라고 하며 일종의 기회를 독일에게 줬습니다. 근데 독일은 그런 기회를 미국이 자신에게 줬다는 것을 모르고 일을 한 개 더 저질러 버립니다. 바로 침범한 전보 사건입니다. 이 침범한 전보 사건이 뭐냐?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대사에게 보내는 일종의 공문 정보였는데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만약 멕시코가 독일을 도와 미국을 공격한다면 우리 독일은 멕시코가 미국에게 미국-멕시코 전쟁 때 빼앗겼던 영토를 돌려주겠다라는 게 이 정보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1급 정보를 영국 해군정보부에서 아무 해독에 성공해내게 됩니다. 됐어! 그래! 영국 해군정보부는 이 문서를 미국에게 들이밀며 이런답니다. 참전 계속 미루실 겁니까? 라며 일종의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때가 됐다. 참전하자! 드디어 세계 최고의 물량을 자랑하는 국가 미국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가하게 됩니다.